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저에게는 2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왜 헤어졌는지 얘기를 하자면 정말 비참해지네요. 직장에서 만난 후배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인데 같이 회식을 하면서 가까이서 보니 굉장히 귀엽고 술도 잘 마시고 싹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작업을 걸었어요. 술 한 잔씩 돌리는 척 하면서 괜히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호감 표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근처에 있던 사람이라면 다들 느꼈을 겁니다. 1차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2차는 갈 사람들만 가기로 했어요. 노래방을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고 그녀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소라씨, 노래방 가실 거죠? 같이 가요. 저 노래는 잘 못 불러서 별로 안 땡기는데. 에이, 노래방에서 뭐 노래만 부르나요? 신나는 노래 맞춰 들고 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거지. 팀장님들 안 간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럽시다. 그럴까요? 그럼 노래 못 부른다고 놀리시면 안 돼요. 걱정 말아요. 안 놀릴게요. 상사들은 대부분 집으로 갔고 평직원들끼리 노래방에 갔습니다. 너네끼리 스트레스 풀고 신나게 놀으라며 법인카드를 지워주고 가셨어요. 저희는 노래방 가서 놀았습니다. 한참 신나는 노래 부르며 소리 지르고 춤추고 한바탕 놀고 다들 지쳐서 발라드를 부르며 쉬는 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다. 그녀에게 한 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다 하며 노래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간간히 그녀와 눈맞춤을 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제 노래에 반한 듯한 느낌이 왔어요. 내일 출근을 생각해서 노래방을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 같은 부서 여자 직원이랑 둘이 같은 방향이라며 사라져서 저도 그냥 집으로 왔어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에서 내일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해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괜히 그쪽 부서에 어슬렁거렸어요. 응? 대리님, 아침부터 이쪽은 어쩐 일이세요? 소라씨 보려고 왔는데 딱 마주치니 완전 행운이네요. 오늘 혹시 약속 있어요? 아니요, 따로 선약은 없어요. 그럼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럴까요? 저 근데 오늘 30분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그럼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일 끝나고 내려와요. 네, 이제 얼른 자리로 가세요. 오늘도 수고하고 이따 봐요. 저녁 약속을 받아준 것만 해도 그녀도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고 퇴근 후 저는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40분쯤 지나고 그녀가 내려왔습니다. 죄송해요, 대리님. 너무 늦었죠? 생각보다 일이 늦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배고프겠다. 맛있는 거 먹으러 얼른 가요. 그녀를 데리고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다가 일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룸이 있는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회사 얘기를 시작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술이 한두 병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이 고백을 할 타이밍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소라씨, 나 어떻게 생각해? 대리님이요? 착하고 재밌는 사람? 남자로는 매력이 없나? 나 소라씨랑 제대로 만나보고 싶은데. 글쎄요, 남자로서 매력은 해봐야 알지 않을까요? 술을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이었던 건지 굉장히 도발적인 여자였어요. 내가 그럼 얼른 증명해줘야겠네. 그녀랑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그녀는 그동안 내가 회사에서 봐왔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섹시하면서도 도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키스를 나눴어요. 그리고 서로를 탐했습니다.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제 스킬에 홍콩 간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헤어진 전 여친들한테서 아주 가끔씩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네가 그립다면서요. 무튼 저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녀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아침을 맞이했어요. 어때? 나랑 만날 생각은 생겼어? 응, 완전. 한 번 더 할까? 우리는 밤낮 할 거 없이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눈만 마주쳐도 서로 불타올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3개월 정도를 행복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맞았고 저희 직장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라 앞으로 잘 만나면 결혼해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항상 연애하듯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랑 3개월 정도를 만났는데 정말 신혼처럼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나눴어요. 저희 집에서 거의 반동거를 했거든요. 회사도 같으니 출퇴근도 매일 같이 하고 동거한다는 게 회사에 알려지면 좋을 건 없으니 여자친구를 회사랑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주고 출근을 하고 그랬습니다. 무튼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나눴는데 정말 아주 갑자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회사 업무도 많아지고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여자친구랑 매일 집에서 술 먹으면서 상사 욕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랬는데 스트레스가 문제인 건지 정말 이틀 전에도 잘만 했던 게 갑자기 안 돼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미안.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오늘은 일찍 자고 피로 회복 좀 해야겠다. 오빠. 많이 피곤한가 보다. 얼른 자자. 저는 괜히 위축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뭔가 굉장히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안 세워지니 남자로서 되게 자존심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하고 근처 약국에 가서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도 사서 먹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3일 정도 열심히 챙기고 잠도 일찍 자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은 기필코 여친을 홍콩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밤의 분위기를 잡았고 여자친구한테 키스를 했습니다. 한참을 키스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식은땀이 뻘뻘 나더군요. 오빠,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러지? 미안 소라야.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오빠, 무슨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니지? 문제는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쉬어. 나 미주가 잠깐 보자고 했던 거 깜빡했다. 먼저 자. 갑자기? 이 시간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미주가 요즘 고민이 있다네. 그래서 잠깐 보자 했었는데 잊고 있었어. 갔다 올게. 자고 있어. 여친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느낌이 쎄했어요. 표정에서 느껴졌거든요. 뭔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이제 남자로도 안 보인다는 듯한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친은 다음 날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출근해서 여자친구를 찾아봤는데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에 여자친구를 붙잡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라야, 너 혹시 나 일부러 지금 피하고 있는 거야? 오빠,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내 입으로 말해줘야 해? 오빠 안 되잖아. 내가 오빠랑 왜 사귀었는지 기억나지? 오빠가 끝내주게 잘해서 사귀었던 건데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 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러면? 생각도 하기 싫다.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너무한다 진짜.
내가 요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아, 몰라. 나는 솔직히 앞으로 오빠가 계속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소라야, 우리 좋았잖아. 좋았던 때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좋았던 때 생각해서 여기서 그만하자는 거야. 괜히 더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는 이전처럼 직장 동료로 잘 지내자. 갈게. 그렇게 그녀는 저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그녀는 정말 평소랑 다름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만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이별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세워보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화나는 마음에 술만 연신 먹었어요. 그리고 연차를 내고 비뇨기과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비뇨기과 가는 게 창피하고 그래서 가기까지 굉장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러다가 영영 안 될까봐 창피함도 떨쳐버리고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들어가니 대기 인원이 몇 명 있고 데스크에 섹시한 간호사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이쁘고 섹시한 간호사가 있으니까 괜히 더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아, 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 작성해 주시고요. 내원 사유도 같이 적어서 주세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내원 사유를 적으려니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출을 하고 대기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승현님, 진료실로 들러오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고 제 상황을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 옆에 검사실로 가서 누워있으라고 해서 검사실로 갔습니다. 이쪽 베드에 잠시 누워 계세요? 아, 예. 저는 누워있으라고 그래서 누워있었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언제 오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게 비뇨기과라는 곳에서 베드에 누워있으니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간호사가 섹시하고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흥분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너무 단단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하고 민망했습니다. 아, 이승현님, 지금 원장님께서 잠깐 다른 분 시술하시는데 조금 걸리신다고 하셔서요. 잠깐 나와서 대기했다가 다시 들어오실 건데 아, 네, 나갈게요. 그러고 나가실 수 있겠어요? 아까 분명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잘 되시는데. 그러게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아, 죄송합니다. 이승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뭘 도와준다는 건지 순간 머리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원장님 오기 전에 빨리 해줄게요. 그녀는 저를 향해 싱긋 웃더니 단단해진 그것을 달래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다가도 너무 좋아서 그녀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나가서 대기하세요. 그녀는 또 한 번 싱긋 웃으면서 다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대기를 했고 원장이 와서 검사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간호사분이 안내를 해줬고 검사가 끝나고 결제를 하는데 아까 그 간호사한테 제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그게 그녀여서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반응을 한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나이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연락을 안 주다니 허무했습니다. 처방해준 약을 먹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 비뇨기과를 다시 찾아가기에는 쪽팔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혼자 생각하기로는 그녀가 그때 저에게 마법을 걸어주어 다시 제 기능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남자 인생에 이게 안 된다는 건 정말 크나큰 수치입니다. 다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관계도 적당히 하면서 사세요. 정말 후회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만나게 되었고, 제가 먼저 반해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예쁜데 섹시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대시를 했고, 여자친구는 받아주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자친구도 그래서 취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본가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며 생활비 감당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본가 내려가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네 본가는 저희가 있는 곳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솔직히 여자친구가 본가에 내려가면 저희는 헤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친구 옆에서 지켜보면서 서포트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 정리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본가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투룸빌라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너무 고마워 오빠. 진짜 오빠밖에 없다. 여자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방 한쪽을 내주면서 여기서 공부에 집중해서 꼭 시험 합격하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알바를 안 하기 때문에 생활비며 제가 다 충당했어요. 그냥 1인분씩 더 늘리는 건데 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버거워지기는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항상 집에 없었어요. 어디 갔냐고 연락을 하면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잠깐 머리 식힐 겸 밖에 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금방 집에 다시 들어올 때가 많았지만 가끔은 정말 화장이며 옷차림이며 어디 술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예림아, 너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경쟁 엄청 빡센 거 알잖아. 요즘 자꾸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야?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어떻게 살아. 잠깐 머리 좀 식힌 거야. 맨날 나가 노는 것도 아니고 오빠까지 정말 숨막히게 왜 이래?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스트레스 줬으면 미안해. 그래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돼서 그랬지.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하는 게 있고 알아서 할 거야. 나 용돈이나 좀 더 줘. 집에서 공부하는 애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저번 주에 20만 원 줬잖아. 집에서 공부하면 먹는 것도 먹지 말고 공부할까? 나도 뭐라도 사 먹고 필요한 책들도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길래 내가 본가 내려간다고 했잖아. 오빠가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고 이제 돈 아쉬워서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아니야, 미안해. 입금할게. 내가 요즘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미안해, 오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잠깐 머리 좀 식힐까? 그러면서 그녀는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친이 답답하고 기분이 상하다가도 이렇게 기분을 풀어주면 또 저는 바보처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여친이 시험 보는 날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도 준비해주고 주말인데 갑작스레 일이 잡혀서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내일 시험 끝난 기념 파티하자고 얘기하고 시험장에 데려다 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시험 끝내고 들어오면 깜짝 파티를 해줄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침 운동을 갔다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파티할 재료들을 구매하고 식재료도 사서 집으로 왔어요.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뭐지? 아직 시험 보고 있을 시간인데 벌써 왔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 안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웬 남자 신발이 있고
벗어던진 옷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음악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사람이 온 것도 모르더라고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갔습니다. 열려진 문틈 사이로 보니 웬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더군요. 키스를 하면서 아주 좋아 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어떻게 벌써 왔어? 여친은 이불로 가리고 그 남자놈은 허둥지둥 속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너네 뭐 하는 거야? 아, 왜 그래? 야, 너 그냥 빨리 나가. 나가긴 어딜 나가? 여친은 이불을 감싼 채로 와서 저를 붙잡았고 그 사이에 그놈은 옷을 주워 나갔습니다. 뭐야? 시험 봐야 되는 애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늦는다더니 왜 와서 난리야? 아, 진짜 짜증나. 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이 상황이 뭐냐고. 보면 몰라? 딴 남자랑 한 침대에 있다 걸린 거잖아. 왜 이렇게 당당해? 그것도 내 집에서 바람피다 걸려놓고.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어차피 이 집에서도 나가려고 했어. 헤어지자 할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 짐은 내일 가지고 갈게. 너무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옷을 입고 나가는 여친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다른 놈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아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기는 했었던 건지, 모든 게 의심이 되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호구였나 봐요. 돈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내려고 해도 잘못이 없다는 듯이 당당한 사람한테 무슨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바보같이 다 퍼준 제가 잘못인 거죠. 다음날 여친은 용달을 불러서 짐을 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잔인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 여친이 된 그 여자가 떠나고 난 뒤 저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나와 함께했던 그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랑 함께 뒹굴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려서 집 앞 포장마차에서 매일 혼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보니까 매일 혼자 와서 술 마시던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굶어서 터져요. 내가 들어줄게. 저는 그녀의 말에 뭐에 홀린 듯 상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어딘가 하소연을 할 곳이 필요했나 봐요. 그년 아주 몹쓸 년이네. 지금이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힘들어요. 그녀는 저 대신 욕을 해주면서 대신 분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그녀도 남편이 바람나서 새살림 차려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아는 언니 도와 가끔씩 일 도와주러 오는데 요즘 제가 계속 혼자 와서 술이 떡이 되게 마시고 가서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위로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가 바람핀 거 잊게 해줄까요? 네. 저는 홀린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 빌라 살죠? 나도 여기 살아요.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그 여자가 다른 놈이랑 했다 그거죠? 네. 나랑 여기서 똑같이 할래요? 그럼 그 여자랑 남자는 생각도 안 날걸요?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실은 나 전부터 그쪽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계속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어린 양아치 같은 여자는 왜 만나나 했지. 내가 그 여자 싹 다 잊게 해줄게. 할래? 얘기를 들은 저는 바로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랑 하면 정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이 침대에서 뒹굴었던 게 잊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키스를 했고 그녀는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함이 보였어요.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이 욕구를 어떻게 풀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와 하면서 전 여친은 정말 생각도 안 났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스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이 여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술에 취해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옆에서 저를 꼭 껴안고 자고 있더군요. 천천히 다시 살펴보는데 과부라고 하기에는 이쁘장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끝내줬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저를 향해 싱긋 웃어주었어요. 아침 준비를 해주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 위층에 사는 여자더라고요. 궁금했던 나이를 물어봤는데 40살이라고 했습니다. 제 또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미모였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8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돈 많으니까 너가 그동안 호구처럼 썼던 돈들 자기가 저한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자기랑 만나는 거 어떠냐고요. 과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나 어젯밤에 너무 좋았는데 자긴 어때? 계속 만나볼래? 네, 좋아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이 진짜 살아오면서 겪었던 밤 중에 가장 좋았던 밤이었어요. 이 여자 덕분에 제가 홍콩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가졌고 그녀는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색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핀 여친을 떠나보내고 이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온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었네요. 다들 돈 없는 어린 여친 만나다 뒤통수 맞지 마시고 돈 많은 여친 만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러 갈 때면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알바를 하러 가요. 알바하는 곳이 집에서 자전거로 20분 거리에 있는데 돈도 아낄 겸 운동할 겸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알바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좀 늦은 날이라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제가 늦게 보고서 뒤늦게야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 옆쪽을 밟고 말았습니다. 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벤츠나 BMW가 비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박은 차가 벤츠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넘어지면서 다쳐서 아픈 거는 생각도 안 들고 와, 나 어떡하지? 미치겠다. 이거 벤츠 아닌가? 내가 지금 벤츠를 박았다고? 이러면서 제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차주분이 내리셔서 저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다치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골목에서 나오는 걸 못 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미치겠네. 그쪽은 안 다쳤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차가 긁혀서 어떡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내가 바쁘니까 연락처 줘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네, 여기요. 연락 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차주분은 떠났고 저는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자전거를 다시 집에다 놓고 택시를 타고 알바를 갔습니다. 알바를 가는 내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으니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돈 없어서 알바를 하며 대학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수리비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하나는 생각에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친구도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안 다쳤는지 먼저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제가 박은 차가 벤츠라는 소리를 듣고 친구도 많이 놀라서 수리비 걱정을 엄청 했습니다. 그냥 지하철이나 타고 갈 걸 괜히 자전거를 타고 다녔나 싶고 사고를 낸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바쁜 일이 있다며 가서 그런지 당일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히 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학식 먹으러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 사람인가 보다 싶었어요. 네, 여보세요? 아, 어제 자전거 타셨던 분 맞죠? 네, 맞아요.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죠.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저녁에나 시간이 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저녁에? 네, 알겠습니다. 장소랑 시간 문자 남겨주시면 갈게요. 차주분이랑 만나기로 했고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알바 대타 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랑 장소가 문자로 왔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초조해졌어요. 사고를 낸 것도 처음인데 하필이면 벤츠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더 무서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차주분도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입니다. 아, 조심 좀 하셨어야지. 수리비 줄 돈은 있고? 혹시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차까지 하면 한 4,500 정도는 나올 거예요. 4,500이요?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면 제가 꼭 보상할게요. 한 달 알바 해봤자 100만 원 받을까 말까인데 수리비가 4,500이라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믿고 기다립니까? 그러게 내리막길에서 속도도 안 줄이고 그렇게 빨리 내려오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알바 늦을까봐. 아, 어떡하지? 혹시 다른 걸로 수리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내가 대학생인 아가씨한테 다른 걸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 뭘 할 수 있는데요? 뭐든 할게요. 제가 당장 그 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뭐든? 나랑 그럼 3번 자면 수리비는 없던 걸로 해줄게요. 네? 그게 무슨... 그것 봐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뭐든은 무슨. 됐고 5일 안으로 수리비 준비해서 연락해요. 그렇게 차주는 갔습니다. 참 막막했어요. 집에다가 얘기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3번만 자면 없던 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할까 싶었어요. 나이는 한 40대 정도 된 것 같아 보였는데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눈 감고 3번 하고 퉁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찔릴 일도 없고요. 주어진 5일의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살이 3kg나 빠졌더라고요.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때 사고 냈던 사람인데요. 네, 돈은 준비됐어요? 아니요. 저 그때 얘기하셨던 거 아직 유효한가요? 네? 뭐가요? 그때 3번 자면 없던 걸로 해주신다고 하셨던 거요. 아, 진짜 하게요? 네, 제가 진짜 돈을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3번 하면 수리비 없던 걸로 해주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볼래요? 네, 그럼 오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문자 남길게요. 문자를 받고 오라는 장소로 시간 맞춰 갔습니다. 호텔은 한 번도 못 가고 항상 모텔만 갔었는데 돈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호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알려준 호스를 찾아 벨을 눌렀습니다. 진짜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나는 씻었는데 씻고 나올래요?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막상 오니까 심장이 떨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고 나갔어요. 침대 끄트머리에 살포시 앉았고
차주는 제 옆으로 와 앉아서 얼굴을 잡고 돌려 키스를 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고 키스를 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키스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면서 침대에 누웠고 가운을 쓱 풀었습니다. 천천히, 때론 세게.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나이가 많아서 별로일 거라 생각했고 빨리 끝내자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하고 싶었습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야 될까? 너무 좋았어요.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정말 비교도 안 됐습니다.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체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네, 저도요. 데려다 줄까요? 그러면 감사하죠. 차주가 집에 데려다줘서 편히 왔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마인드를 가졌고 대화를 하다 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는 말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제안했던 거였는데 선택하겠다고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같이 돈 없는 대학생은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또 만남을 가졌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저번과 같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했어요. 둘 다 저번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분 좋게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은 자고 갈래요? 그럴까요? 그날은 함께 호텔에서 자고 나가기로 했어요. 긴 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는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다며 일주일 정도 다른 곳에 다녀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은 일주일 뒤에 보자며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일주일이나 못 본다니 아쉬웠어요. 제 마음은 이미 이 남자한테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이더라고요. 왜 결혼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도 외모에 능력 있으면 결혼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알바를 열심히 했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만남 시간을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항상 가던 호텔로 갔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오래 못 봐서 그런지 들어가자마자 끌어당겨서 키스를 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고 마지막을 아쉬워라도 하는 듯 쉼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밤을 보내고 800회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차주는 떠나고 없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차주와 만나고 싶어 연락을 했지만 연락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3번뿐이었지만 하면서 서로 마음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괜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40살 아저씨한테 마음을 뺏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한들 이렇게 잘 맞았던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태 만났던 남자들 중 누구보다도 최고였는데 말이죠. 이러다 다른 남자를 못 만날까봐 걱정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